네, 그럼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기자간담회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철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4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당원들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실현하기 위해 6월 9일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전체 회의와 40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 토대를 위해 마련한 강령 개정안,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규정 특별당규 개정안 및 그리고 당원당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한반도 전역을 덮친 수해로 삶을 이어받고 계신 이재민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들고자 이 시간에도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준희 위원장으로서 전준희를 이끌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가고자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70여일 동안 전체의 10차례, 분과의 40차례 등 50여 차례의 수기를 바로 이루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전준희는 단기적 사안이나 현안에 국한됨이 없이 대한민국 100년을 기획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비전과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8.29 전국 대의원대회 보름여 앞둔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준희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논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과 발맞춰 힘차게 뛰겠습니다. 앞으로 2년 우리 당의 역량과 역할은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하고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은 길을 열어갈 당의 플랫폼을 정비하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를 마련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양을 다지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기반할 굳건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과 포용,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마다 들불처럼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국 대의원들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폭넓은 국민 참여라는 시대 정신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수평적 리더십을 제도함으로써 정의와 공평, 평등, 공정이라는 시대 가치를 구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29 전당대회까지 약 보름여 남았습니다. 천년 제국 꽃을 피운 노마의 자양분이 다양성을 묶어낼 수 있는 요소는 개방과 통합이었듯이 자랑스러운 3분의 당대표 후보와 든든한 8분의 최고위원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진실함과 간절함을 담아 국민과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를 향한 11분의 힘찬 전진은 바로 8.29로 8월 29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작은 성취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함께 국민의 손바닥의 체온을 느끼면서 당원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힘찬 전진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으로서 지난 70여일 동안 열띤 논의를 해주신 유기용 부위원장님, 한정혜 부위원장님, 김경엽 총괄본부장님, 진성중 간사님, 정필모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장철민 대변인, 그리고 14분의 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보조를 맞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전직 기간 동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7대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는 그 당 플랫폼을 활용한 정당 최초 온택트 전당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접촉이 불가한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정당 행사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당대회는 정당 역사 최초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투표,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된 만큼 예년에 비해 확연히 확대된 TV토론과 온라인 연설 등 선거운동 방법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의 모습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 당규 제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선 경선 룰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선 경선 룰을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로 강령의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등 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시대적 변화와 촛불 민심을 담아내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령 전문에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행정수도 이전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당의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바뀐 시대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를 상성을 위원회로 격상시켜 이번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감찰단을 신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당대표 직속직 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당원 당규 정비를 통해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엄격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렴한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성,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저희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여성, 청년의 정치 진출 및 정당 활동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정비합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당원 당규에 명시했습니다. 청년 권리 실현 조항들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의 정치 진출을 위해 시도당 청년위원장 직선제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당규를 정비하고 또한 당 국고 보조금의 3%를 전국 청년위원회에 독립된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원회 여성위원 50% 구성에 이어 공직선출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들의 여성위원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했고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 기존 당원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당원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4050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격상하여 대한민국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강령 개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신설했고 입법권과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 강화, 지역 내 신산업 육성 및 지역별 핵심 특화산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산, 어촌의 부흥을 추진하고 지방의 교육문화,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총회를 명문화하였고 시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안전 강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재외국민 당원의 정당 참여 활성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강령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재외동포들 간 연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원 당규 정비를 통해 재외국민 당원 규정을 신설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당원 관리를 통해 재외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네. 아니면 홍보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 네, 지금 취재하다시피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뜻하지 않게 지금 수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이 플랫폼이 이 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정당이나 다른 상황 같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런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그 최악은 면하고 차선을 택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보자께서 그 선거 투표 일정 부분은 오늘 오후 4시에 선관위에서 아마 조정 회의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의 좀 미세하게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어서 있을지 몰라서 투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 보는 것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일정 조정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될 수 있는지 어쩐지는 논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 당 전당대회가 총 6회에 걸쳐서 방송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언택트 전당대회를 감안해서 8회로 늘렸습니다. 전국 방송도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그 시도 단위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5회 실시해서 총 8회의 방송 토론회가 있고 동시에 저희 그 유튜브 씀을 통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그런 또 다른 영역에서 토론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활발한 그런 방송과 또 당원과 국민 간의 그런 지점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8.29 전대 특별 그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거든요. 이게 그 스마트폰에서도 다 보실 수 있게 개설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행사 준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거를 감안해서
행사를 상당 부분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들은 원래 준비했던 것을 대부분 다 취소하거나 생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8.29 전대 특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시로 또 네, 네. 보고를 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심판원만 있었고 예. 감찰 기구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감찰 기구를 이번에 새로 도입한. 조금 우리 김경민 말씀한 대로 사후에 윤리 심판원이 있었지만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윤리 감찰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리 심판원은 사후에 심판하는 것이고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상시적 조직으로서 대표 직속 기구로 윤리 감찰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럽시다. 네, 제가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 하세요. 네, 네. 이건 제가 답할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지금 전국적인 수재까지 겹쳐 있던 아주 악조건 속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뭐 흥행이나 열기, 분위기 이런 게 참 이제 쉽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이 좀 더 현대화되고 시스템 정당화되고 그동안에 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고 향후 2년을 나와 있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어떻게 잘 준비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당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웬뉴스. 네. 네. 질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성청년부에서 여성 지역구 공천 30%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 조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예. 뭐 그거는 뭐 손대지 않았고요. 그건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당에서 말은 하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거에 대한 혹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사전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구 중에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제도의 시스템에 50% 이상 참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구의 여성 참여율 확대 상향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아까 네. 당 강령에 대해서 한번. 네. 유기용 부위원장이고 제가 강령 개정 작업 맡았는데요. 강령 개정 작업은 다음 주 당무회의 끝나고 별도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상당한 분량으로 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서 다 설명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서 별도 브리핑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를테면 체계도 조금 변경했습니다. 원래 전문과 13개 분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성평등 분야를 분리 독립해서 전문가 14개 항목으로 늘렸고, 행정수도 이전 완수 문제를 명시했고, 그 밖에 뉴딜, 한국판 뉴딜도 이번 강령에 명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과 비교해서 질문하시는 언론인들이 계시는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사실 좀 다른 겁니다. 포괄 범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무슨 국회의원을 몇 번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당원당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 당원당규하고 강령하고 좀 섞여 있는 게 정강정책이라는 그런 점을, 그래서 수평적으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령하고 저쪽 정강정책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기본소득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뭐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하나가 포함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강령에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충, 상병수당 신설 같은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구체적인 정책까지 이 강령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그 밖에 다른 내용 포함해서 다음 주중에 강령 개정 관련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맞춰도.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전당 네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시죠. 국민 경선 룰이요? 저희 그 대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주시죠. 네네.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기왕에 저희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를 마련한 안은 저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2002년도에 국민 참여 경선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데, 그 완전 국민 경선은 당원이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표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1인 1표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본 룰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당은 전 당원의 합의로 마련하는 특별 당규에 입각해서 완전 국민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 1인 1표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변동이 있다면, 과거 경선 방식과 변경이 있다면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선거인단 참여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과거에는 접수처 현장에 나와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투표 역시나 투표소라고 하는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를 기본으로 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시대 변화, 또 모바일 핸드폰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방법에 혁신을 기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규로 다 정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인단을 저희가 한 200만 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집 방법이 온라인이나 인터넷 통해서 다변화되면서 아마 선거인단 모집 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